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가 우량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온뎁스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지난 시간에 한 이 우량주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분기 실적이 이제 딱 봤더니 우량주인 거죠. 그래서 PBR도 1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정도에 있고, 이제 유보율은 500% 이상 되고, 이제 그런 기업이 다음 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전분기 실적이 되는 거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우량주가 돼버리면, 내내 그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장대 양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조금 빠지면 저평가 우량주가 되는 거고, 주가가 좀 더 이제 올라가 버리면 PBR이 한 1.2, 1.3, 주가 한 50% 올랐어. 그러면 PBR은 1.5 정도가 돼 버리잖아요. 그냥 고평가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주가가 좀 빠졌어. 한 20% 빠졌어. 그러면 PBR은 0.8 정도가 될 테니까 저평가 우량주가 되는 거고. 근데 매출이 줄었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 이상 하락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말 그대로 진짜 2, 30%딱 빠지는데 잡주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주성 우량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이 실적이 지속돼 버리면 적자 가능성이 분기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고 이 분기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똥주로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주에 해당되는 게 뭐 심파과 크라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잠깐 보면 이제 예제를 최대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심팍을 먼저 보시면요. 심팍이 저 자료를 만들 당시가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이쯤. 그래서 이제 적자로 바뀌는. 그래서 적자가 내동 안 나오다가 적자가 이제 띡 발생을 하면서 주가 된 거죠. 예제로는 매출이 20% 이상 하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한 케이스죠. 그리고 매출이 이제 계속 줄죠. 전분기 대비 더 줄고, 그러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계속 줄고, 그러면 이제 또 적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나온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심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 다 흑자잖아요. 이렇게. 흑자 지속이었기 때문에, 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잡주에서 끝난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량주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지금 기준으로. 그 다음은 크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크라운. 크라운 제거가 그랬었나? 여기 있구나. 크라운 제거가 이제 요때 이제 적자가 딱 발생을 하면서 분기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분기 적자 발생하면서 이제 잡주가 돼버린 거죠. 잡주. 이렇게 잡주가 돼버린.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을 한 케이스. 그래서 우량주로 다시 낀. 근데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직은 거래 대상 종목은 아니고, 예, 아직은 분기 두 개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유보율이나 뭐 다른 지표들은 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지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이때 청산하고 그만했어야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욕심이 좀 생기면서 그럼 아직도 이제 청산을 안 시키고 한 200주인가? 이렇게 들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청산을 시키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교육하길 잘했네요. 크라운 그쵸, 그쵸. 제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는 우량주에서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우량주에서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다 그러면 이제 계단 상승을 하면서 20% 정도의 이 주가 상승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PBR로 따지면 한 PBR이 1.2에서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얘가 이제 우량주에서 이 성장성이 생겨서 인정을 받으면 성장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량주가 성장주가 되면 성장주는 PBR 기준으로 3이기 때문에 기본 1에서 3까지 3배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제가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 13%좀 까리하죠. 이쪽을 보면. 근데 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같이 보면, 얘는 뭐 뭐 광속에 해당되는 거고, 얘도 준광속이고, 얘는 광속이잖아요. 얘는 이제 우량주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이 우량주 실적에 우량주보다는 약간 이제 높은 실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PBR은 0.5면 이 제과 쪽 이 산업 자체가 예, 이제 PBR이 낮은 업종인 거죠, 업종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 제과 쪽 업종의 우량주가 0.6 정도가 기본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0.7이나 그 정도가 기본이다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올랐을 때 PBR은 한 1.2나 뭐 성장주 실적을 막 찍고 있다고 해도 한 2 정도 실적을 찍으면 많이 찍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업종이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업종 얘기가. PBR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업종 PBR이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우량주에서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는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찾았다. 찾을 때는 항상 이 오늘 시점 기준으로 역대 차트는 무조건 보는 거고, 역대 차트는. 그래서 최고점이 왼쪽에 있는 건 안 좋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최저점을 찾고, 근데 최저점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 왼쪽 차트는 버리시고 이렇게 분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최저점을 찾았으면. 그러면 이 최저점부터 이 오른쪽 차트만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오른쪽 차트만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얘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이제 또 버려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면 요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그러면 요 오른쪽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점 쟤를 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저점 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지선이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고 저항선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하나가. 그리고 지금 이 주가는 얘와 얘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개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얘가 돌파되면서 날아간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얘와 얘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지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저항선은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서 수렴을 하다가 위로 폭발하든 아래로 폭발하든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장성이 생긴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과거로 1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1년 정도. 그러면은 고점이 여기가 나왔었고, 얘를 버리면 그 다음 고점은 얘잖아요. 이 그 다음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러면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쭉 보려고 하는 거죠. 밑으로 내리면서 쭉 보려고 하면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렇게. 맞나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고점이 얘가 찍히면서 한 요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치고 내려가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치고 내려갔구나. 그리고 여기가 지지선이 좀 안 맞으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쪽에서 염두를 좀 두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6개월 다음에는 여기가 6개월이고 7개월, 8개월, 9개월이 여기잖아요. 그죠? 9개월 저항선 돌파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언제 진입할래? 라고 했을 때 요날 진입하려고 하는 거죠. 요날. 내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위치가 6개월 저항선 돌파나 아니면 9개월 저항선 돌파로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통해서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위치가. 그래서 내가 지금 진입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크라운 제거의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언제, 왜, 이 성장성이 진짜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반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적 대비 지금 옆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요 부분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보다는 이쪽 실적보다는 이쪽 실적이 더 좋은데 지금 차트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크라운 제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한 것뿐이에요. 좀 더 적당한 예제를 찾으면 이쪽에다 넣을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가 초고속 또는 광속 아니면 신급 성장성이 생긴 경우에 어,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시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식을 막 하고 있는데 얘는 PBR이 굉장히 높네요. 이때도. 그래서 기본이 한 6? 아무리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죠? 이 실적도 여기서부터 여기 점프되는 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2019년 3월부터거든요. 2019년 3월. 그러면 시전에 2019년 3월이면 요쪽 실적이거든요, 지금. 요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항상 내가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가 언제 진입을 할래라고 했을 때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항상 두 번째 고점을 찾고 직선 하나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이 여기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여섯 달을 지나고 나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그리려고 하는 선이 이 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거나, 그죠? 아니면 이 오른쪽에서 361 정금 돌파니까 이날이거나, 그죠?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서 내가 진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고점을 기준으로 내가 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포인트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만 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두 달을 더 가야 되니까 한 달, 두 달인데 가기 전에 얘를 돌파한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얘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3개월 이상을 덮는 이런 애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한 달부터는 의미가 있는데 3개월짜리도 끼가 쉽지가 않다. 음,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나오면 중기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이 되면서 실적은 무조건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이 2019년 11월 정도의 실적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면 2019년 11월이면 3Q 실적이죠. 실제로 나온 거는 3Q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매출을 봤을 때는 초고속 성장주,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얘는 신급이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광속이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보니까 아직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안 한 상태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은 해도 음, 상관이 없는데 주가는 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일단은 기본은 두 배. 그러면 14,000원이잖아요. 자, 14,000원인데 여기서 더 할래 말래.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장기정선 돌파기 때문에 네, 음, 두 배 위치에서 나왔는데 저 위치가 진짜 장기정선 위치야? 혹시 경기저항선 위치는 아니야? 음,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4년짜리 저항선 돌파가 나온 케이스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 케이스인 거죠. 음, 4년짜리가 나온 케이스. 음, 그러면 이 1년, 2년, 3년, 4년, 3개월 정도가 나왔는데 4년 3개월이면 3년짜리가 제가 4배가 네네. 간다고 했고 5년짜리가 10배 간다고 음,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최소 5배 이상은 갈 것 같아.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죠. 여전히. 그럼 한 3배나 뭐 최고가 갱신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최고가가 경신이 가능한 음, 지금 실적도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찍었죠. 음, 신고가가 나와버렸죠.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투자 대상 우량주에 해당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알고 계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음,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만들었는데 예, 구분을 또 할 거거든요. 이 초고속 성장성이 생기네, 그 다음에 광속 성장성이 생기네, 신급 성장성이 생긴 애들 주가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이거를 자료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를 이 위치에다가 계속 해주면 페이지 수는 늘어날 테지만 이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자료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네. 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런 자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량주에서 성장주, 얘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얘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고속, 그다음에 강속, 신급. 그래서 어, 차례대로 이렇게 쭉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죠? 얘를 이제 지금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를 쪼개고 있으니까 얘를 날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이제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 그다음에 성장주, 그다음에 초고속 성장주 순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까지는 투자 대상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투자 가능하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래서 똥주라고 하면 1년 적자 한 번 난 거예요. 한 번. 그리고 개똥주라고 하면 연적자가 2회 이상 난 애들. 그랬는데 제가 준우량주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유보율은 500% 이상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똥주 상태에서도. 그런데 흑자를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 흑자를 냈는데, 어, 이 연속 흑자 조건, 이 조건식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 5년, 지난 5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지난 5년 연속 흑자, 이 조건식은 만족 못하는데, PBR을 보거나, 아니면 유보율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조건들, 얘네들을, 다른 애들은 다 만족하는데, 실적 하나만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우량주가 됐으면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지고 있다가 보유 중에 갑자기 적자가 나서 똥주로 가거나 그렇죠. 그럴 수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예.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F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신규주긴 하지만 지금 유보율이 지금 1,500%, 1,600% 이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쪽에서 이제 제가 네. 들어갔는데 이 적자가 나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속되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지금. 지속되고 지금 엄청난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2,800이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적자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적자 지속이 되는 그래서 유보율도 보시면 좀 많이 줄고 있죠. 1,500%에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지금 500%가 날아간 거죠. 얘는 좀 많이 날아간 케이스예요. 이 작년 이 사큐에 이때 많이 날아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원래 얘가 이제 보통 1년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 1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치가 그냥 한 분기에 날아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제가 500% 하면 3년 정도 예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론이 이제 이렇게 앞뒤가 이제 이렇게 뭐가 뭐고 막 이 얘기들이 연동이 다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잡주나 계잡주, 계잡주라고 하면 이 2년 연속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이 나거나 두 번 나거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일시적인 적자냐 그러니까 사큐에만 적자가 났냐 이렇게 이 왼쪽 거는 지금 사큐 반복적인 이 주기적인 적자인 거잖아요. 아니면 이 대한과학처럼 이 4큐에도 적자나고 2큐에도 적자나고 3큐에도 적자나고 이렇게 반복성이 없는 비주기적인 적자냐에 따라서 이 유보율은 500%가 넘어요. 이 얘도 500%가 당연히 넘고 그렇지만 이 오른쪽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이 왼쪽에 있는 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우량주라고 하면 얘가 이 진우스가 이쪽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다음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하면 물타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하고 싶어. 그러면 대형과학처럼 실적을 이런 식으로 찍고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얘처럼 찍고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한 한 20억 정도 기준으로 그 이상 내가 투자금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런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잖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 또는 광속 또는 신급에 해당되는 성장주였었는데, 세츄레이션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거 딱 보자마자, 이거 최대한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했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잘했죠, 사실. 그리고 손해보고 나오질 않았잖아요.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그럼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어, 작년 8월에 저한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얘를 봤던 거잖아요, 얘를. 그죠? 저 얘 딱 보자마자 바로 이쪽에서 수익권이면 터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털었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이 진짜 엄청나게 잘한 선택인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차트로 카카오도 똑같이 이 장대음봉 보고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무너질 만한 차트다. 이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쪽에서 이 전저점을 깨서 또 추가 하락하는 이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실제로 음. 털은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17,000원이 17만 원, 10배 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음.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는 음. 없으시겠죠. 저한테 배웠는데. 음. 이런 종목을 이 5배 이상 돼 있는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지도 않겠죠. 음. 이해되셨죠? 네. 예. 개굴은 이 밑에서 하는 거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설사 두 배를 먹을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두 배를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저 5배 간 상태에서 아까 하한가 맞잖아요. 제가 하한가 막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스타티오 이쪽에 심리적 분석 쪽에 제가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스크랩을 막 해놓고 있잖아요. 음. 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막 하한가 쳐버린다. 막 이렇게 찌질찌질 올라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한가 오늘 다 맞아버렸는데 차트 자체가 이거 주봉 차트이긴 하지만 그냥 꼬라박잖아요. 형님 하나만 살짝 보시면 그냥 이런 차트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 전적도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5배 이상 되는 위치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다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저가 대비 음, 경기 지지선 기준의 저가 대비 5배 이상 되는 위치에서는 진입 금지죠. 최저가죠. 이해되셨죠? 이거 말? 네. 그 다음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 성장주에서 우량주.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거는 호속 이상의 성장주. 쉽게 얘기해서 이미 10배가 이제 날라갔어요. 10배 이상 이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상승한 종목들의 경우 우량주가 되면 주가는 4분의 1 폭락한다. 네.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이쪽에서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날아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음, 성장주는 기본 한 4배까지는 가거든요. 4배 이상 이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량주가 돼버리면 주가는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토막.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작전주하고 성장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작전주는 4배가 올라갔다가도 이제 얘가 다시 주가가 원복이 돼버리는데 또는 더 내려가든지.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배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그냥 반토막 정도만 나는 거지 더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재무추이를 보시면 분기 계속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우량주죠. 그죠? 성장주에서 이제 우량주로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초고속 성장주였죠. 초고속 성장주에서 이제 우량주로 바뀐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뛰었으니까. 10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4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반토막이면 23만 원인가요? 그럼 23만 원까지는 하락하겠거니. 네, 한 요 정도인데 추가 하락을 했네요. 사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10만 원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 위에서 노는 거지. 그리고 정선 돌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죠?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제 더 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얘는 지금도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카카오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네, 카카오도 잠깐 보시면 주가가 얘가 어, 여기서부터 뛴 거니까 뛰기 전 17,000원에서 17만 원이니까 10배가 뛰었어요. 10배가 뛰면 반토막이면 8만 원대, 그죠? 8만 5천 원 선. 그리고 반의 반토막이면 한 4만 원 선인가요? 한 4만 원 선. 근데 4만 원보다 좀 더 위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초고속 성장주. 초고속으로 10배 날라갔다가 4분의 1 토막 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찌질하면서 4만 원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이 17,000원, 2만 원,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냐? 그러면 안 떨어질 것 같다.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쪽 얘기죠. 성장주는 돈을 최소 15% 이상 버는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초고속 성장주는 최소 30% 이상 벌고 있는 종목인 거고, 매출도 그렇게 뜨고 있는 거고. 근데 우량주는 또이또인 거죠. 전년 동기 대비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는 그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주에서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량주에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우량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종목에 과거에 좋았다고 나 지금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반토막 난다는 거죠. 실적 보고 투자를 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 실적의 위험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주의사항 같이 네, 주의사항으로 하나 과거 실적의 위험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세츄레이션 되는지 일반 투자자들은 실적이 언제 이렇게 이 세츄레이션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죠. 이 제일 위험한 게 나는 이 돈 잘 번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몰빵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러면 이제 이 주식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MI텍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도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네요. 이상하다. 아니 지금 매출액이 지금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1Q가 1Q 증가를 해버리네요. 그러네요. 아직은 증가하고 있네요. 그런 기업의 예제를 찾으면 또 제가
얘는 성장주 정도의 실적만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량주인데 매출액이 감소 중인 우량주, 그 중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이런 회사. 그러니까 돈은 벌어요. 돈은 벌었는데, 그래서 흑자죠, 여전히. 그렇지만 이 매출액이 감소를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목이 되고, 적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런 종목이 위험한 이유가 어, 분기적자죠. 분기적자 전환 발생 가능성, 분기적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거죠. 이 잡주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케이스죠, 이거는. 그래서 적자를 전환한 우량주가 이게 이제 적자 전환한 준우량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적자인지 여부를 역대 차트, 역대 분기 재무적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역대 분기 재무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일시적인 이제 적자인지 예로 볼 수가 있고요. 역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복적인지 아니면 반복성이 없는지, 네. 주기적인 적자인지 아니면 비주기적인 적자인지, 네. 요게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주기적인 이 주기적이다 그러면 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얘는 뭐 4Q마다 뭐 적자가 계속 났었네. 얘는 2Q마다 계속 적자가 났었네. 근데 뭐 1Q 적자였다가 뭐 3Q 적자였다가 뭐 이래버리 이래버리면 투자하기가 진짜 까다롭죠.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진우스 또 나왔네요. 얘는 이제 반복적인 그죠? 그리고 STI 같은 경우에는 4Q 적자가 있고 또 4Q 적자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잡주로 바뀌었는데 그죠? 둘 다 잡주로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역대 분기 재무추이를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적자난 케이스가 다 4Q라는 거죠. 그러면 1Q는 적자 나겠지 뭐. 네. 그리고 유보율을 봤더니 빵빵해. 돈 많네. 얘도 유보율을 봤더니 예, 돈 많네요. 그럼 뭐 굳이 쫄아가지고 내가 얘 분기 적자 났네 그러면서 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종목은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 매수를 한 경우도 이 지누스 예를 들면 지금 지누스를 잠깐 보시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무상증자만 생각하고 이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호재미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끝나면은 주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 이제 들어갔어. 근데 물렸어. 그런데 실적 발표를 빵 하잖아요. 이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적자가 발표가 났어요. 그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기적인 역전. 그리고 STI도 똑같이. STI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적자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적자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여기가 아니네.
12월 30일이 되면 여기네, 여기. 아, 여기인데, 실적발표는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적자 발표가 났다고 해도 아마 15일 전에 그 30%, 15% 그 발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면서 그냥 이 역대 저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느낌상. 이 주가가 막 이렇게 밀려버린다고 해도 지금 이 14,000원에서 지금 10,000원 선까지 이렇게 한 30%가 쭉 빠졌어요. 그래도 쫄 필요가 없고, 돈도 많고. 음, 네, 이해되셨죠? 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이 STI 산 사람 음. 여기서 손절했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냐고.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를. 얘는 얘는 저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 가능.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량주, 똥주 뭐 음, 이 정도 얘기는 우량주에서 잡주, 그다음에 우량주에서 똥주 뭐 더 이상 얘기를 음,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계속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넷마블 보시면 저 들고 있는데 많이 물렸어요. 지금 보시면 넷마블이 분기 적자가 좀 살벌하게 나고 야, 있거든요. 보시면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살벌해 보이는데 연적자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음, 그럼 1년인 거예요, 1년. 음, 유보율을 보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한 300이 그냥 날라가, 음. 3천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죠? 3천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네, 3천. 네, 3천이 그냥 이렇게 많은 이제 음, 근데 유보율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네, 티도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회사가 뭔가 더 필요해. 그러면 그냥 무상증자 때려도 잖아요 지금. 음, 1대신 무상증자를 해도 뭐 여전히 자금이 뭐 남아도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이 굉장히 이 큰 적자가 난다고 해도 이걸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이 종목도 제가 잘못 매수하는 바람에 좀 많이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원래 200만 원만 샀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지금보다. 사버려가지고, 예,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음, 근데 물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음, 못하죠. 음, 왜냐하면 자, 일단 날 때까지는 음, 물타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음, 네, 그 룰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량주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내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우량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 이상의 투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성장주를 심화를 해서 성장주에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지, 우량주에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량주의 기본 개념과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량주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과정을 우량주가 성장주가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또 우량주가 잡주가 되는 과정과 이 잡주가 우량주가 되면서 또 성장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어떤 특정 종목에서 음, 계속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해서 음,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이제 우량주를 이해하려고 PBR과 유보율은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우량주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와 잡주 그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단기 투자 말 그대로 이제 단기 투자에만 집중을 해서
단기 투자에서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래? 음, 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건데,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생각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량주는 이제 됐어요. 끝. 우량주 얘기는 끝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 이제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나면 그때 할 거고, 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단기 투자를 할 건데,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리고 진입과 청산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음, 이제 완전히 또 별도로 구분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우량주가 좀 많아지면, 종목 선정을 다시 이쪽에다가 이제 넘길 수도 있고요. 음, 매매법이니까 이쪽은. 음,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기 쪽 가면 이 기본적 분석 이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정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테마주는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 이게 없어요 지금 리비전 0.1, 0.0 그냥 말 그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음, 네. 얘는 1.9, 0.6이니까 조금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장표는 0.91까지 있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중으로 가서 이제 이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비전만 보시면 돼요. 예, 네, 리비전 2.2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알려드릴 게 있다. 예, 0.8도 좀 알려드릴 게 있다. 예, 그리고 이 정부 정책 수혜주와 주도주에서 할 얘기가 조금 있다. 네, 그리고 이 진입과 청산 전략, 이 위험 관리도 이 장기 투자 쪽에서는 좀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음, 6.7이잖아요, 지금 음, 버전 자체가. 그런데 역발상 투자나 뭐 대형주나 이 대형 우량주죠. 음, 그다음에 대장주 이런 얘기들은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자료는 미흡하다. 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부터 이제 진행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할 겁니다. 네, 어려운 얘기는 예, 없었죠. 예, 그죠? 우량주 이제 좀 더 네. 이해가 되셨을 거고.